안녕하세요. 자, 어 왔다 바뀌었수 시즌 6의 9번째 시간입니다. 다음은 10번째 시간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올려주셨는데 제가 답을 못한 그 질문에 대한 Q&A를 하는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할까 엄청 고민을 하다가 오늘 하는 내용은 어떤 의학적인 내용이 아니고 제가 살면서 느끼는 거, 나이가 들면서 '어떤 물건이 필요할까?'라는 약 아닙니다. 네. 건강기능식품 영양제도 아니에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1 등으로 20 년째 다이어트 님께서 들어와 주셨고 젊으신 분인가 봅니다. 그다음에 2 등으로 청설모 님이 들어와 주셨고요. 근데 바다보다 산이 좋아 님도 1 등으로 완강하고 1 등으로 표현되시는데요. 바다보다 산이 좋아. 예, 강보다는 산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바다가 이렇게 탁 터진 느낌이 있는 그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사랑이 가득한 세상님 들어와 주셨고 강민구 님 들어와 주셨고 조인경 님 들어와 주셨고 언제나처럼 윤희 님, 파한대소 님 들어와 주셨습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나이가 들면서 필요한 물건들입니다. 네. 나이가 들면서 필요한 물건들. 네. 윤희 님께서 되게 바쁘신가 봐요. 또 하나의 윤희 님이 필요하다고. 이제 여러분이 느끼시는 것도 있을 것 같고 어 아직 젊으셔서 안 느끼신 분도 있고 못 느끼신 분도 있고 또는 더 나이가 더 많으셔서 '아유 이거는 뭐 옛날 내가 소실적에 알던 내용이야.' 하셨던 내용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의 경험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저의 약통입니다. 윤희 님께서 콜로라도 산 저 콜로라도 한번 봤습니다. 한겨울에 콜로라도에 갔는데 저희 그때 부모님이 살고 계셨거든요. 제일 기억나는 거는 눈이 거의 막 50 센치, 60 센치 이렇게 쌓인 그 기억납니다. 스키장 좋은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요거는 제 약통입니다. 제 약통인데 저는 이거 다이소에서 음 한 2-3 년쯤 전에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똑같은 게 2 개가 있어요. 근데 칸이 모두 보면은 4 곱하기 4 니까 16 개잖아요. 근데 일 주일은 14 개잖아요. 그러면은 왼쪽엔 제 약을 담고 오른쪽에는 저희 애들 아빠 약을 담아요. 그럼 한 칸 비잖아요. 그리고 똑같은 게 한 벌이 더 있어요. 하나 그래서 똑같이 담아요. 그래서 한 번에 2 주치 약을 저와 저희 애들 아빠 거 약을 여기다가 쫙 담아 놓습니다. 매주 하기가 너무 귀찮아 가지고 하나 더 사 가지고 2 주치를 해요. 그래서 인제 이 일 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통 그걸 하는 게 일요일이에요. 그러면은 얼마나 약을 많이 안 먹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외로 인제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많아서 안 먹기도 하고 하루에 2번 먹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어요. 의외로 사람들이 그렇게 기억력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일별 약통이라는 게 있긴 한데 그게 다 뚜껑이 이렇게 있어 가지고 뚜껑 열고 닫기도 너무 번거롭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식기세척기 세척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 인제 몇 번 쓰고 난 다음에 몇 달에 한 번씩 식기세척기에 넣어서 세척을 해 가지고 말려 갖고 다시 약을 담고 이렇게 사용을 하면 기본적으로는 네 안 잊어먹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꼭 사용을 하는 게 이렇게 해야 내가 약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기억을 할 수 있다. 사실 나이 드시면서 약 안 먹는 분 거의 없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7 일이니까 하루가 남잖아요. 이 통에 2 개가 비고 또 하나 통이 더 있으니까 2 개가 비잖아요. 거기에는 가장 흔하게 먹는 약 뭐 타이레놀이라든가 아니면 위장약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냥 쉽게 먹으려고 담아 놓습니다. 근데 애들이 있는 집에서는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애들이 약 먹으면 큰일 나니까. 요즘에는 아기가 없어서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이걸 구매하고 엄청 깜짝 놀랐던 제품이 이건데 딱 요 자주 거 19,000 원짜리 사서 쓰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3배 확대할 수 있는 확대경이에요. 한쪽은 그냥 거울이고요. 한쪽은 확대경이에요. 누구든지 나이가 들면은 노안이 다 와서 가까운 데가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책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얼굴도 안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이 혹시 이제 호텔 같은 데 가시면은 좀 세심하게 많이
환자가 아니죠. 그땐 투숙객을 배려하는 호텔에서는 화장 거울을 이렇게 벽에 붙여 놨어요. 근데 그게 되게 확대돼서 보여서 그 거울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그 확대경을 보면 되게 얼굴이 크게 보여서 깜짝 놀라고 얼굴이 생각보다 안 깨끗해서 깜짝 놀라요. 그 확대경을 제가 이제 집에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이걸 산 이유가 제가 이제 아침에 나름 그리고 나가는데 눈썹도 그리고 그다음에 아이라인도 그리고 립스틱도 그리고 나가는데 의외로 저는 나빠져서 눈이 나빠져서 잘 안 보이는데 다른 사람만 저를 볼 수 있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거울을 사고 깜짝 놀란 게 '아이고 내가 여태껏 아이라인을 이렇게 그리고 다녔구나. 내가 이렇게 흰머리가 많이 보였었구나. 그다음에 내가 이렇게 그다음에 립스틱은 입술 바깥에다가 발랐구나.' 이런 거를 너무 많이 알게 돼 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은 윤희 님 막 웃으셨는데 저도 사실 처음에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웃게 되는 건데 노안이 왔다 싶으신 분들은 글자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얼굴도 잘 못 보고 살았다.' 그다음에 사실 이빨 사이에 낀 거 이런 것도 좀 잘 안 보이고요. 이실할 때도 굉장히 도움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요거 저는 이 자주 걸 왜 샀냐 하면은 제가 인제 서서 화장을 하는데 이 높이를 맞추려고 하니까 이 대가 긴 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자주께 좀 대가 길고 이쪽으로는 일반적인 거울이고 뒤집으면은 3배 거울이에요. 그래서 요거 밑에다가 사실 뭐 이렇게 어 뭘 하나 받쳐 가지고 높이를 제 얼굴 높이로 맞춰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이거 되게 강추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쪼끔 제 연배 정도 되는 분이셨으면은 시라면 이 확대경을 사용을 하시면은 처음에 좀 문화적인 적응이 안 될 만큼 깜짝 놀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저 사용하기를 권유를 드리고 네 제가 '다른 사람한테 되게 웃겨 보였겠다.'라는 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코털 제거기입니다. 이렇게 나이 드시면 저도 이 코털이 이렇게 하나 나와요. 그러면은 '아 뭐 나오면 잡아 빼면 되지 않겠냐.' 그랬는데 여러분 코털 빼 보신 분은 알겠지만 되게 아프죠. 그 아픈 이유가 되게 깊게 박혀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인제 뺄 때도 너무 아프지만은 빼고 난 다음에 이게 염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심하면 뭐 뇌수막염도 생긴다고 하는데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고 일단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코털 제거기 사시는 거를 권유드리는데 특히 남자분들 젊었을 때는 코털이 바깥으로 삐져나오지 않는데 나이가 드실수록 코털이 이렇게 삐져나오는데 그 이유는 그 나이가 드실수록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이게 막 털을 많게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그 털을 조절하는 나는 걸 조절하는 역할도 하는데 이 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털이 너무 강하게 너무 길게 자라서 코털이 코바깥으로 나오는 일이 노화의 현상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아프게 요렇게 집게로 빼시지 마시고 코털 제거기가 생각보다 얼마 안 해요. 일제 뭐 필립스 이런 거 국산도 많고요. 하나 구입하셔서 사용하시면은 네 훨씬 안전하게 덜 아프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민구 님께서 응급 상황이냐고 물어보셔서 답을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7월 3 일에 검진을 받았는데 체질량 지수 25.4 뭐 비만 살짝 있으신 거죠. 혈압이 수축기가 136, 유한기 81, 공복혈당 104, 중성지방 171. 가정의학과 진료가 필요한 상황이냐고 물어보시면 상황입니다. 근데 약이 시급한 상황이냐고 하면 지금 어떤 것도 약을 먹어야 되는 상황은 아니고 혈압 고혈압 전 단계, 당뇨 전 단계, 약간의 고중성지방 혈증이 있는 거라서 시급하지는 않고 진료는 한번 받으셔야지 조만간 약 드실 일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응급 아닙니다. 그다음에 인제 보여 드릴 게 이게 인제 제가 얼마 전이었어요. 제가 어 치아가 너무 시린 거예요. 저는 사실 굉장히 건치여서 어디를 가도 치과에서 치과 선생님께서 다 관리를 되게 잘했다고 얘기를 하시고 1 년에 한 번씩 꼭 연초에 스케일링을 받습니다. 의료보험 되기 전부터도 받았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이가 시린 거예요. 차가운 거 뜨거운 거 어떤 것도 상관없이 너무너무 이가 시려 가지고 치과를 갔어요. 그랬더니 이유가 잇몸이 내려앉아서 그렇대요. 그래서 "아니 제가 왜 잇몸이 내려앉았습니까? 열심히 관리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답은
뭐든지 모르면 의사는 나이가 들어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치과 의사 선생님이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실인이에 쓰는 치약을 권유를 하시면서 저한테 이제 치간 칫솔을 사용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인제 이실은 가끔 했는데 치간 칫솔을 사용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빨에 응급 상황이 생겨서 저희 아이들 아빠가 사용하는 치간 칫솔을 빌려서 하니까 또 의외로 그게 이실로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도 해결을 해 주고 또 되게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애 아빠가 쓰는 거 뭔가 제가 불편을 해서 제가 막 뒤졌어요. 뒤졌더니 제가 지금 인제 인터넷에서 요 스웨덴 거를 찾아 가지고 제일 위에 있는 이게 샘플링 키트예요. 요게 5천 원인가 6천 원인가 이 잇몸에 이게 인제 0.4 밀리거든요. 어떤 게 맞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 샘플링 키트를 데모 키트를 써 보라고 권유를 해서 이거를 사용을 해서 썼더니 저는 뭐 핑크랑 이 오렌지 정도 되더라고요. 0.4, 0.45 정도. 근데 이게 크기가 굉장히 작고 결국은 이 이 사이에 더 문제가 되는 게 앞부분보다 뒷부분인데 뒷부분이면 입을 굉장히 크게 벌려야지 일반적인 치간 칫솔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제가 이걸 샀어요, 기역자형. 그랬더니 훨씬 편하게 치간 칫솔을 사용할 수가 있어서 낮에는 사용하지 않고 저녁 때 자기 전 정도 한 번만 치간 칫솔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치간 칫솔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은 잇몸 치약을 사용을 하셔서 그런지 잇몸 치약 뭐 다 아시는 센소다인 이거 사용했거든요. 했더니 진짜 그 시림이 다 좋아져서 아메리카노 먹기에 아무 문제가 없게 됐습니다. 네. 하루 한 컨 님께서 "혀 클리너 쓰면 좋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이게 제가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너무 응급이고 너무 놀라서 저는 제가 이빨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충치도 하나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조회수 많이 나온 치과 선생님이 올린 인제 이빨 관리에 대한 치아 관리에 대한 동영상을 봤더니 혀도 하는 게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뭐 이렇게 딱 저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너무너무 필요하면은 가글링 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꼭 있어야 되는 게 의외로 집에 체중계가 없는 분들이 있는데 체중계를 만드는 좋은 회사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 카스라는 회사나 여러분 그 체지방 측정기를 만드는 인바디 회사 이런 데들에서 나온 체중계가 2만 원 정도면 삽니다. 3만 원 안쪽이에요. 되게 모양 굉장히 예쁘죠. 이 정도면 거의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런 전자체중계를 하나씩 두셔서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체중을 재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어떤 분들은 막 그 진료실에서 체중을 재려고 하시는데 원래 아침 공복에 재는 체중이 기본 체중이거든요. 대소변 보고 난 다음에 옷 가볍게 입고 공복에 아침 밥 먹고 와서 병원에서 재시는 거는 아주 정확한 체중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밥을 먹었기 때문에. 밥을 먹으면 또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대소변에 의해서도 차이가 나고. 그래서 체중계를 꼭 하나 구비하셔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재셔야 되는 게 정말 체중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젊은 분들한테도 중요하지만 젊은 분들은 이제 체중 관리 측면에서 중요하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 체중이라는 게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정말 중요한 지표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이 빠져서 병원에 오면 뭐 요런 또는 "살찌고 싶어요." 이런 이제 다른 분들이랑은 좀 반대되는 개념의 동영상을 많이 올렸죠. 보통 이제 살 빠지는 거에 대한 동영상이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체중이 영양 지표로서 건강 지표로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항상 하고 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체중을 재야지 정말 자기가 체중이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와서 "아우 저 살 쪘어요." 했는데 1년 전 체중을 이제 비교를 해 보면 별 차이가 없는 분이 있고 "빠졌어요." 했는데 하나도 안 빠진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저 체중 측정기를 꼭 사셔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체중보다 나이가 드시면은 그러니까 체중은 똑같아도 체지방이 많아지고 근육이 줄어들기 때문에 요즘 보건소 이런 데 가면은 인바디 이거를 한 10,000원 이하로 예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절기에 한 번 정도는 나이 드신 분이라면은 내가 지금 체중은 유지가 되고 있는 건 체중계로 알지만 근육은 어떤지 지방은 어떤지 요런 거를 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서 1 년에 한 번 검진을 받으시는 분들은 검진에 가면은 체성분 분석을 꼭 해요. 그런데 이제 검진을 따로 안 받으시는 분들은 내 체지방 상태나 내 근육 상태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보건소가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보건소에 이거
여러분이 이제 집에서 간이용으로 사시는 체성분 분석기가 몇십만 원 요 정도 가격인데 비만 클리닉이나 검진에 있는 거는 한 1,000만 원 정도 거의 되는 가격의 것을 쓰고 있어서 훨씬 정확도가 높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건소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건소에 가셔 가지고 되게 저렴한 비용으로 내 근육 상태랑 내 체지방 상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요걸 꼭 사시라는 얘기 아닙니다. 해 보시라고. 한 1 년에 한 번 또는 뭐 하실 수 있으면 절기에 한 번, 어려우면 반년에 한 번이라도 이제 비용을 지불하고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인제 말씀을 드리는 게 혈압계입니다. 혈압계는요, 저는 나이가 드신 분이라면 혈압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혈압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전체적으로 유병률이 한 25%는 됩니다. 전 국민 성인에서 혈압이 있는 분이 4분 중에 1 분이 되고 나이가 드신 노인이 되시면 거의 2 분에 1분 이상 60% 정도가 고혈압을 가지고 있어요. 부부가 사시면 2분 중에 1 분은 고혈압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혈압계를 구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 뭐 사실 어느 브랜드가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오므론이 제가 학생 때부터 굉장히 익숙한 브랜드라서 "오므론 걸로 한 10만 원 정도 위팔 혈압계 사세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비교적 잘 맞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혈압이 많아서 혈압계를 사시라는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또 하나는 혈압이 올라갈 때 요렇게 이렇게 직선을 그리면서 올라가지 않거든요. 어느 순간 혈압이 굉장히 올라가서 놀라서 병원을 와서 혈압이 160, 170, 180 이다 이러면서 고혈압을 드시게 되는 약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스무스하게 혈압 진단받는 게 아니라 검진해서 어느 날 갑자기 혈압이 올라가서 놀라서 응급실을 가거나 병원을 가면서 그때부터 고혈압 약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내가 이렇게 막 고혈압이 의심되는 상황이 전혀 고혈압이 있지 않은 분한테도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럴 때 측정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혈압계도 하나 혈압이 있든 없든 이제 고혈압이 있으면 무조건 있어야 되고 없는 경우도 나이가 좀 어느 정도 있으시다면 집에 혈압계를 구비를 해 놓는 게 좋을 것 같고 자제분들께서 인제 부모님 선물로 '뭘 살까?' 고민을 하실 때 '혈압계도 좀 좋은 선물인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요거는 다이소에서 파는 목욕 의자인데 꼭 요걸 사시라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이 목욕 의자를 써요. 근데 제가 목욕할 때는 가끔 정말 '앉아서 목욕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를 위해서 하나 구비를 했는데 아직은 이걸 쓰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 인제 아기를 씻길 때들이 있어요, 저희 손주 아기를. 그럴 때 쭈그리고 하면은 벌떡 일어났을 때 어지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자세가 너무 불편하면은 아기를 잘 씻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목욕을 하실 때도 되게 피곤하고 힘들고 이럴 때 목욕 의자에 앉아서 하면은 요렇게 이거 5천 원짜리더라고요. 보통은 다이소 가면 2-3천 원이면 목욕 의자 삽니다. 더 낮은 것은. 사용하시는 거를 권유를 드리고요. 또 인제 그거 말고 내가 뭔가 쭈그리고 앉아 있어야 되는 그런 경우들에 그냥 쭈그리고 있지 말고 쭈그리고 있으면은 혈액이 다리로 몰려 가지고 벌떡 일어났을 때 기립성 저혈압이 생겨서 쓰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요렇게 낮은 의자, 목욕 의자 같은 거를 구비를 하셨다가 2-3천 원이니까 고런 순간에 쓰시면 '훨씬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목욕 의자 낮은 거. 그다음에 이거는 인제 자식 자랑을 좀 하면 저희 인제 아들아이가 저한테 선물로 사준 건데 사실 제가 그전에는 끈이 있는 삼성에서 나온 와이어레스를 쓰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지하철에서 뭔가 들으려면 내 전체 핸드폰 볼륨에서 2분의 1 정도는 이제 녹음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켜야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이가 요거를 사 줬는데 요거는 소니 겁니다. 이런 노이즈 캔슬링 그러니까 소음을 제거를 해서 아주 낮은 음량으로 제가 들을 수 있도록 해 주는 이어폰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사용하면 제가 많이 높여도 전체 볼륨에서 25% 정도만 높이면은 지하철에서도 들려요. 그 말뜻은 소음 차단을 훨씬 더 잘 해 준다는 거죠. 당연히 비싸면 쪼끔 더 좋겠죠. 근데 요즘엔 나이 드신 분들도 다 귀에 꽂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큰 소리를 듣게 되면 귀가 망가지잖아요. 귀를 망가지게 하는 대표적인 게 소음이기 때문에
물론 소음 제거 이어폰도 하루에 1 시간 이상은 쓰지 말라고 이비인후과 귀를 보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하철 타는 고 기간 동안 뭘 특별히 할 게 없거나 또 누구를 기다리는 동안 뭘 특별히 할 게 없을 때 내가 귀에 이어폰을 꽂아야 한다면 반드시 그건 소음 제거 이어폰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청력이라는 건 한번 나빠지면 되돌리기 어렵고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치매가 되는 요인이 굉장히 많이 밝혀져 있잖아요. 그중에서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청력 저하예요. 청력 저하 때문에 어 뇌한테 들어오는 소리가 없어져서 인지 기능이 더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노이즈 캔슬링도 강민구 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자주 사용하면 안 좋다고 네. 안 좋습니다. 그 소리는 공기를 통해서 나한테 들어오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스피커폰을 해 놓고 전화 통화하시는 게 가장 좋고, 근데 우리가 왜 남들이 들리면 안 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인제 노이즈 캔슬링을 사용하는데 노이즈 캔슬링이 어디까지가 안전하다 이런 보고는 없어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하루에 1 시간 이내로 노이즈 캔슬링이라도 하루에 1 시간 이내로 쓰세요."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 시간 이내 정도 사용하시는 게 좋고 반드시 노이즈 캔슬링 되는 이어폰으로 사용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뭔가 옷을 사러 가거나 물건을 사러 갈 때 가격표를 봐야 되는데 이 가격표가 나이가 들면 안 보이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사용을 하시나요? 보통은 인제 저 같은 경우에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요. 사진을 찍어 가지고 확대를 해서 보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 물론 이제 돋보기가 있으면 돋보기 꺼내서 보지만 뭐 그렇게 장기간 볼 게 아니고 번거롭고 많이 갖고 다니지는 않으니까 돋보기를.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했는데 이 돋보기 앱을 깔면은 훨씬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돋보기 앱이 저한테 이제 2 개가 깔려져 있어요. 요거는 원래 핸드폰에 깔려져 있었던 것 같고, 제가 AI한테 어떤 앱을 가장 많이 사용하냐고 물어봐서 권유한 걸로 깔았어요. 깔아서 봤더니 제가 요즘에 이렇게 가장 많이 먹는 초콜릿인데 제가 다크 초코스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설탕이 없는 다크 초콜릿이라는데 성분표가 안 보이잖아요. 이럴 때 요거 인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가지고 확대를 해서는 보는 방법이 있는데, 그 앞에서 제가 보여 드렸던 이 앱을 활성화를 시키면 얘가 곧장 보여줍니다. 그래서 기능이 많아서 그 자체로 프리징을 시킬 수 있고 사진도 찍을 수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냥 사진을 찍어서 보는 것보다 시간이 덜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초콜릿의 성분표랑 어디서 만들었고 요런 거를 자세히 볼 수 있어서 요즘에 이제 마트에 가서 가격표도 좀 3과 8이 헷갈려서 보이기도 하고, 옷 사러 가면 사이즈가 5 인지 6 인지도 잘 모르겠고 가격이 3만 원인지 8만 원인지도 잘 모르겠고 해서 한번 깔아 봤더니 훨씬 안경 꺼내서 쓰는 것보다 훨씬 더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나이 들면 필요한 게 많죠. 정말 나이가 들면은 뭐 사실 기저귀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실버카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뭐 CCTV 자제분들이 더 필요하겠죠. 부모님도 댁에 달아 놓는 CCTV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은 다 뭐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인제 나이가 들면서 제가 생각에 필요하고 느낀 것들에 대해서 한 10 가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요거 말고도 또 더 나이가 들면 그때 더 필요한 게 굉장히 많겠지요? 네. 그래서 고때 또 정리해서 제가 그때까지 비원딜을 하고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 님도 돋보기 유용하다고 하셨고, 윤희 님도 다초점 렌즈 사진 찍을 때 찍는 예. 맞아요. 저희 정말 사진 찍을 때 초점이 잘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은 애들 사진을 뿌옇게 찍어 놓고 하더라고요. 초점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몰라서. 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올려주신 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파한 대소님은 "이런 소소한 아이템 소개도 좋습니다." 네, 의외로 제가 컬리에서 사는 식품들을 올렸더니 다음에도 소개해 주세요." 막 이런 댓글이 있어서 저도 사실 제가 지금 시즌 6를 하잖아요. 뭘 그렇게 새로운 지식이 많겠습니까? 그러면 사실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게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인제 제가 제 일상에서 느끼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뭐
손을 아끼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제가 느낀 거 한번 설명드렸고, 컬리에서 사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뭐 외식하는 거에 대해서도 요런 것들은 사실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은 아니에요. 오늘 것도 교과서에 들어있는 내용은 아니죠. 그런데 인제 제가 느낀 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그 말이 맞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맞다."라고 얘기할 사실 근거는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홍해걸 박사님께서 쿠팡에서 산 물건을 소개하는 영상도 재밌더라고요. 왜 쿠팡을 너무 많이 하십니다, 이 대표님께서는. 쿠팡, 쿠팡, 쿠팡 뭐 쿠팡에서 별걸 다 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쿠팡을 사용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인제 가장 늦게 쿠팡을 사용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쿠팡을 너무 많은 사람이 사용해서 또 약간 좀 '나는 쿠팡을 사용하지 말아야지.' 뭐 요런 오기도 약간 생기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다 쿠팡을 사용을 하고 있고, 홍 박사님도 쿠팡을 엄청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자, 실시간 질문 올라온 거에 대해서 아는 데까지 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한대 손님께서 47세, 술, 담배 안 하고 운동도 꾸준히 하고 스트레스도 별로 안 받는데 그 대상포진 예방접종 받느냐고. 지금 현재 어떤 만성 질환이 없으면 아직 인디케이션이 아닙니다. 50 세부터 받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어 얼마 전에 인제 저희 인제 교수님 한 분이, 제가 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몇 주 전에 했어요 하면서 교수님한테 교수님 맞으세요?" 했는데 이제 뭐 이게 약간 컨디션이 좋아야 맞는 접종이라는 거 다 아시니까 안 맞으셨는데 그 사이에 얼굴에 대상포진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아유 그때 교수님 맞으라 그럴 때 맞을 걸 그랬어요." 그러는데, 사실은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왕왕 있습니다. 맞을까 말까를 막 고민하고 있는데 사이에 걸려서 오는 경우. 그럼 또 걸린 당시에는 잠깐 지나가고 덜 고생하면 괜찮지만, 얼굴 이런 데에서 흉터 났거나 후유증 남으면은 정말 고생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되게 비싸요. 근데 시간 지나면 좀 떨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효과도 오래가고 옛날 주사보다 더 예방력도 좋기 때문에 저는 맞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저도 2번 맞았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몸살을 심하게 해 가지고 이틀 동안 막 정말 열도 비열이 나고, 그다음에 쑤시고 아픈 게 인플루엔자 앓았을 때처럼 아팠어요. 저희 애들 아빠도 그래서 둘이 같이 맞고는 둘 다 끙끙 앓아 가지고 "이거 따로 맞자." 그러면서 인제 따로 맞았거든요. 맞아서,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열에 하나 정도, 많이 심한 분, 5에 하나 정도 있으신 것 같고, 또 더 많은 수는 별로 부작용이 없으세요. 부작용이 없으면 또 없는 대로 또 서운해하십니다. "이거 효과가 없는 거 아니냐."고. 그런 거 전혀 아니고요. 면역 반응 때문에 부작용이 있는 거고 그건 개인의 체질이라서, 네. 그래서 저는 맞는 거를 당연히, 네, 권유드립니다. 근데 파한대 수님께서 혹시 이제 당뇨나 심장 질환이 있다면 뭐 지금 맞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러브 투 다이 얼마나 사랑하면은, 네, 죽을 만큼 사랑하십니까? 친정 어머니께서 갑자기 당뇨가 와서 혈당이 들쑥날쑥하다고 주위에서 자꾸 저에게 겁을 주네요. 어머니 나이가 몇 살이세요? 뭐 들쑥날쑥한 거가 이제 약으로 일단 조절하면 되죠. 그리고 인제 어머님께서 아마 나이가 제 나이 정도는 되시지 않았을까요? 친정 어머님이니까. 그 정도 되면은 아주 0에서 온 당뇨는 아니라서 지금부터 잘 관리하시면 됩니다. 제가 무서워하는 당뇨 환자는 너무 젊어서 생긴 당뇨, 그다음에 혈당 조절을 안 하는 당뇨, 이런 환자들이 무섭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협병증이 무서운 거죠. 근데 잘 조절하시면 별 문제 없습니다. 약은 또 맞춰가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약이 저한테 잘 맞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쓰는 어떤 순서는 있기는 한데 그대로 써 보면서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하니깐요. 그러면서도 어머니께서 또 인제 너무 들쑥날쑥하다면 연속 혈당 측정을 해서 내가 어떤 경우에 혈당이 높은지 확인하시면서 그걸 어떻게 하면 혈당이 높아지지 않는지를 또 찾아가는 그 여정도 필요합니다. 직접 해 보시는 것도 괜찮고, 어려우면 이제 병원에서 한 15만 원 정도 할 거거든요. 돈 내고 받아보시는 것도 저는 좋겠습니다. 이거 제가 답이 모르는데 재미있는 질문이 올라와서, 네. 깜팡피님, 남자 다리털 밀어야 하느냐고. 저는 남자가 너무 밋밋한 게 별로 같은데 요즘은 많이들 민다네요. 저도 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집 남자들은 하나도 다리털을 밀지 않았습니다. 뭐
굳이 뭐 이렇게 있어도 별 문제 없는 거에 돈을 들여야 하나요? 이거 미는데 제모하는 데 돈 많이 든다고 하던데요. 제모를 여러 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미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요거는 주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깜빡 님께서 결정하시면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 좋은 대로 살아야죠. 뭐 남이 뭐가 중요해요. 이 세상에서 내 옆에 끝까지 남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나 하나뿐이 없습니다. 네. 내 옆에 내가 죽을 때까지 남는 유일한 사람은 나니까 나 좋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파한대 손님께서 아들이 자폐증으로 정신과에 다니는데 차도가 없어서 다른 정신과로 옮겨 보려고 하는데 그전 정신과의 검사 결과 말고 상담 기록 같은 것도 요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결과지만 받아서 가져가도 될까요? 아유, 이건 의무 기록은 다 가져갈 수 있어요. 그냥 다 가져가시는 게, 왜냐하면은 일부만 복사해서 가져가는데 저쪽에서 또 가져오라 그러면 이쪽 병원도 불편하잖아요. 여러 번 일을 해 줘야 되니까. 그냥 병원을 옮길 의향이 있다면, 또는 의향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검사 기록을 좀 가지고 있는 거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다 복사를 해서 가져가시면 이쪽 병원에서 필요한 부분을 발췌를 해서 보거나 또 이쪽 의무 기록에 남겨둬야 되거나 하니까, 요거는 또 환자분께서 뭐가 필요한지 알기가 어려워요. 그럴 땐 그냥 다 복사해서 가져가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그다음에 강민구 님께서 "치간 칫솔이 필수냐고. 약국 치약 칫솔이 마트보다 좋나요?" 그건 저는 모르고요. 그 치간 칫솔이 필수는 아니고요. 제가 잇몸이 내려앉으니까 이와 이 사이 간격이 쪼끔 벌어져서 우리 인제 저를 봐 주시는 박 교수님께서는 그냥 이실만 해도 된다고 말씀을 해 주시긴 했는데, 그게 제가 치간 칫솔을 한번 써 보니까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 싹싹 닦이는 재미가 있어 가지고 계속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제일 작은 사이즈를 사용을 하고 있고, 이제 사다가 샀는데 내 사이즈에 안 맞아서 무리하게 쓰게 되면 또 손상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몇 번 트라이 앤 에러를 한 다음에 나한테 맞는 거를 고르게 되시는데, 잇몸이 벌어지지 않은 분은 절대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이실 정도만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자유롭게 님께서 "별다른 질환이 없다면 24 시간 혈압 혈당 측정은 필요 없나요?" 네, 필요 없습니다. 네. 별다르게 혈압이 높지도 않고 혈당도 높지 않으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췌장 기능이 좋으신 분은 뭘 먹어도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요. 아니, 물론 설탕 덩어리를 먹으면 누구나 다 많이 올라가죠. 근데 그거는 24 시간 안 해 봐도, 연속 혈당 안 해 봐도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내가 정말 당내성이 좋다 그러면은 안 해 봐도 됩니다. 괜히 돈 너무 많이 들어요. 네. 안 하셔도 됩니다. 강민구 님께서 "각 대학별로 인바디 검사가 있느냐고." 모두 다 있지는 않고요. 보통 검진센터엔 다 있고 비만 센터에는 인바디 검사가 다 있어요. 그리고 어 비만 클리닉은 운동 처방하는 병원과 안 하는 병원이 있는데, 상계백병 기준으로 하는 쪽이실까요? 저희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운동 처방사들이 재활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비만 환자까지 해 주지는 않고요. 이제 운동은 정상인 분들, 특별히 어떤 만성 질환이 없는 분들은 이제 헬스클럽 같은 데나 요런 개인이 하시기를 권유를 드리고, 음식에 대해서는 영양사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운동을 처방을 해 주는 데도 있는데, 근데 대부분 이제 비용이 거의 헬스클럽보다 더 비싼 수준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인제, 그런데 어떤 내가 만성 질환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근골격계 만성 질환이 있어서 그냥 일반적인 헬스클럽 가서 PT를 받으실 수 없는 그런 분들이라면 병원에 있는 운동 처방사가 훨씬 더 아픈 사람에 대한 지식은 뭐 훨씬 높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더 맞기는 하죠. 그리고 당연히 비만 클리닉은 인바디 기계가 없이 비만 클리닉 장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 있습니다. 네, 반경님께서 "60 세쯤이면 기초 대사량 얼마가 표준이냐." 이거는 사람의 키와 체중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요 구하는 공식이 있어서 공식대로 하는데 제가 정확한 수치는 알지 못합니다. 네. 그다음에 오영돈 님께서 "여기 정수리 부분이 묵직하면서 어지럼증이 생겨서 어 넘어지려고 하는데, 이런 게 굉장히 더위로 내가 체온을 조절할 때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면서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에는 조절을 잘
못하게 되면서 그 뇌 자율신경계가 넉다운이 됩니다. 그럼 고럴 때 혈압 조절을 잘 못해서 혈압약을 드시는 분은 더하지만 안 드시는 분도 뭐 어지러워서 쓰러지려고 하시거나 아니면은 엘리베이터에서 막 그 감속하잖아요. 이럴 때 막 어지러워서 쓰러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계절이 지나가면 좀 더 괜찮아지시지만 혹시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혈압약의 용량이 나한테 맞는지는 확인해 보셔야 되는 증상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사실 비가 와서 굉장히 수재를 많이 수재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렇긴 했지만 사실은 인제 저는 2주 전이 너무 막 38 도 9도 이랬을 때 38도 이럴 때 오후에 이제 바깥에 나가면은 거의 사우나 이상으로 더웠잖아요. 그 주에 잠을 못 자 가지고 너무너무 고생을 했거든요. 너무 더워 가지고 에어컨을 켜도 잠을 잘 못 자겠고 선풍기를 틀어도 잠을 잘 못 자겠고 둘 다 끄면 더 못 자겠고 이불을 덮어도 잠을 못 자겠고 이불을 걷어차도 잠을 못 자게 해서 잠을 너무 괴로웠다가 사실 이제 지난주에 쪼끔 어 기온이 떨어지면서 훨씬 이제 컨디션이 좋아졌고 이제 요번 주 월요일부터 요번 주는 그래도 그렇게 2주 전만큼 덥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요번 주는 견딜만 한데 뭐 아무리 그래도 8월 하순 되면은 밤 공기는 또 견딜만 하게 돼서 '앞으로 길으면 한 4 주 짧으면 한 3주 정도는 또 고생을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영도 님도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음. 요 아메리칸 빌리지 님은 어디 사십니까? 아메리칸 빌리지 사시나 봅니다. 에어컨 틀고 자는 거에 대한 얘기가 많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26도 맞춰 놓고 자긴 하는데 건강에 괜찮을지 염려돼요. 이게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은 너무 더워 가지고 잠 못 자 갖고 그다음에 눈 시뻘개져 갖고 아침에 제정신 못 차리고 출근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근데 제가 요즘에 처음에 냉방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제습 모드로 바꿔요. 그러면 훨씬 막 덜 춥고 훨씬 쾌적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습 모드 사용하는 거를 권유드립니다. 그럼 찬바람이 계속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는 에어컨 밑에 찬바람 막는 팬 같은 거 있잖아요. 뭐라 그러나 이런 널판지 같은 거 에어컨 밑에 요렇게 달았습니다. 그래서 찬바람이 곧장 오지 않도록 하는 거 했어요. 그리고 근데 또 인제 그렇게 해 놨더니 단점이 건조해지더라고요. 목도 건조해지고 눈도 건조해지고 그렇게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참 우리나라 여름 날씨가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저는 기온이 떨어져서 좀 참을 만했는데 우리 집 남자들이 또 습도를 못 견뎌요. 근데 비 오면 당연히 습하잖아요. 습하니까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사람마다 다 다르다.' 생각은 했습니다. 자 하루한컨 님께서 "엄마가 당뇨면 청소년 때부터 식습관 조심해야 한다."고. 그럼요. 괜찮지는 않고요. 버릇이 오래가기 때문에 집안에 당뇨가 있다면 당연히 쌀가루, 밀가루 음식 달달한 거는 입맛에 들이지 않는 게 좋기는 합니다. 네. 단 걸 많이 먹으면 당뇨가 생긴다고 요즘에는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어린아이들은 췌장 기능이 좋기 때문에 어떻게 먹어도 당뇨가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른이 돼서 안 좋은 건 아이 때도 안 좋지 않을까요? 어른한테는 안 좋은데 아이한테 좋을 리는 없잖아요. 그 안 좋은 정도가 아이한테 경미하다는 거지 당연히 쌀가루, 밀가루 음식 달달한 거는 덜 먹어 버리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또 아메리칸 빌리지 님께서 "종합 비타민에서 비타민 D 400 아유 먹고 비타민 D 1000 아유 먹어서 1400 먹는데 부작용이 있지는 않느냐."고. 체격이 굉장히 크신 분이라면 넘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체구가 작고 마르고 나이가 있으신 분이면 1,400이 많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되게 많고 마른 여성분이면 800 정도 드시는 경우도 있고 1000도 막 농도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체구에 따라서 다르지만 체구가 작고 나이가 좀 있으시고 마른 분이시라면 1,400을 처음에는 이제 결핍에서 시작하니까 넘치지 않지만 그렇게 장시간 지나가게 되면은 넘치는 용량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 먹고 두통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되게 고농도가 되면 그럴 수 있겠지만 1,400 으로 당장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네. 파한 대소님께서 제가 답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길게 올려 주셔서
읽어 보겠습니다. "단기 기억에 문제가 있어서 신경과 인지 검사를 해도 경도 인지 장애 판정을 받았다."고, "피검사나 유전자 검사에서는 특이 사항이 없다."고, "종합병원에 가서 뇌 PET-CT를 받는 것과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증에 의한 가성 치매를 확인하는 건 어떤 후속 조치가 나을까요?" 일단 검사를 해서 경도 인지 장애를 받았다면 47 세의 경도 인지 장애는 정상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경도 인지 장애가 나온 이유를 찾아야 되기는 하지요. 근데 지금 이번에 답가지를 주신 거 보면은 우울증이 있으신 건가 봐요. 그러면 당연히 우울증 치료를 먼저 해서 인지 기능이 좋아지는지를 보고, 사실 뇌에 어떤 기질적인 이상에 의해서 경도 인지 장애가 올 가능성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더 조금 가능성이 높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증 치료를 하는 거를 먼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거는 저보다는 여기 인제 비욘디 라이브를 많이 오시잖아요. 신경과 선생님이나 치매를 보시는 분이 오셨을 때 물어보시는 게 쪼끔 더 정확한 답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생각님께서 65세 어머니께서 대장 내시경을 한 번도 안 하셨는데 변비도 없으시고 대변 검사도 이상이 없는데 대장 내시경 하는 게 나을까요? 나이 드신 분들은 천공이 생길 수 있다는 말을 들어서요. 아유, 65 세면 나이 드신 분들 제 나이보다 몇 살 안 많으시네요. 하셔도 돼요. 천공 잘 안 생겨요. 천공은 검진해서 하는 대장 내시경에서 보통 생기는 게 아니고 이제 뭐 문제가 있어서 대장 내시경 하는 그런 경우에 천공이 많이 생기는 거지, 검진해서 정상 대장에서 하는 건 잘 안 생깁니다. 그리고 사실 대변 검사가 정확하고 잘 나오면 뭐하러 대장 내시경 힘들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대변 검사는 대장암이나 용종이 있는데 거기서 출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출혈이 좋은 생각님께서 대변을 받는 그날 있어야지, 출혈이 있어도 그날 출혈이 없으면은 정상으로 나오고, 대장암이나 용종 큰 게 있어도 출혈이 되지 않으면 정상으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은 우리나라 인제 대장암 진료 지침도 대장 내시경 받는 걸로 바꾸려고 지금 이제 공청회랑 준비 단계를 하고 있어서 65 세시라면 저는 대장 내시경 받기를 꼭 권유드립니다. 65 세에서 천공 잘 안 됩니다. 네. 음. 오영돈 님께서 "더위 먹은 증상이 나아지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더위를 피하는 게 가장 좋은 답입니다. 그리고 잘 드세요. 잘 주무시고. 보통 근데 더위 먹으면 잘 먹지도 못하고 잘 드시지도 못해 가지고 증상이 더 나빠지시고, 그다음에 내년 여름에 더위 먹지 않으려면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 하셔 가지고 체력을 쪼끔 키워 놓으셔야, 젊은 애들은 뭐 38 도 9 도에도 놀러 잘 다니잖아요. 그 더위 안 먹습니다. 체력이 떨어진 분들이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서 자율신경계가 고생해서 생기는 게 더위 먹은 증상이에요. 그러려면은 자율신경계가 고생을 덜 하려면 내 몸에서 체온 조절을 잘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한마디로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인 거죠. 네. 그러려면은 만성 질환을 이 없거나 있으면 잘 조절하거나 잘 먹는 거, 잘 자는 거, 그다음에 유산소 근력 운동으로 최적 키워 놓는 거, 이게 하는 거고, 올해는 한 3-4주 견디면 되기 때문에 잘 드시고 잘 주무실 수 있게, 그리고 가능한 한 시원하게 에어컨이랑 이런 전기료 걱정하지 않고 드시는 게 답일 것 같습니다. 강민구 님께서 또 질문을 주셨는데, 고혈압, 당뇨 전 단계, 중성지방, 비만 조금 문제 어떻게 관리하면 좋으냐고요? 운동 처방이 헬스보다 비싸군요. 이 문제가 생기면 대학병원에서 관리하는 거 효율적인, 그냥 선생님께서 건강한 음식 드시고 나쁜 음식 덜 드시고 운동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게 혼자서 안 돼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비만 클리닉을 가시면 됩니다. 어. 한번 먼저 해 보시고, 02년생이면은 엄청 젊으시네요. 아유, 이러면은 사실 아마 식욕이 되게 좋을 겁니다. 먹는 음식을 줄이시는데 건강에 안 좋은 거 줄이시면 돼요. 간식만 안 하셔도. 네. 이 정도 나이면은 살이 잘 빠지죠. 밤에 막 많이 먹고 불규칙하게 먹고 아침 안 먹고 폭식하고 술 먹고 그다음에 라면 먹고 이런 게 문제인 거죠. 이제 사실 뭐가 안 좋다는 건 다 아시니까 이제 그거를 비만 클리닉 가면 쪼끔 더 잔소리를 구체적으로 해 주고 돈 받고 잔소리를 해 주니까 그런 도움을 얻는 거지, 강국님 님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달팽이 님께서 다이아백스 500ml 빌다미트정 1000 그다음에 1000에 50 그루리스 2ml 복용 중인데 70대 후반이고 20년이고 저혈당이 자주 오는데 조절할 약 알려주세요. 글루리스가 아마 살포닐 유리아 계통의 그 인슐린 분비 증가시키는 약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제 일단 반알 줄이고 그래 안 되면 완전히 끊는 거. 예, 이름을 잘못 적으셨나 봐요. 글루리스라는 약은 없네요. 근데 어쨌든 2ml 짜리라면 메파라이드라는 약일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혈당을 일으키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글루리스를 줄여도 저혈당이 오면 뺄 거고요. 혹시 인제 달팽이 님께서 좀 통통하셔서 뺄 살이 있다 그러면 요즘 많이 쓰는 SGLT2 이니비터, 그러니까 소변으로 당 빼는 당뇨약을 쓰시는 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약의 가장 큰 문제가 살이 빠져 가지고 70대 후반인데 내가 살이 날씬한 상태면 그 약 먹고 살 더 빠지면은 근육 빠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더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인제 절당 일으키지 않는 다른 당뇨약으로 바꿔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70대 후반이기 때문에 저혈당은 절대로 오면 안 되거든요. 저혈당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은 당장 일단 반 줄여 보고 안 되면 끊고 바꾸는 거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루 한 건 님께서 주신 마지막 질문이 있는데요. 김정근 님께서 제 환자분이신가요? 어 저 뵙 보게 됐다고 기뻐하시는 거 보니까 제 환자분이신가요? 네. 하루 한 건 님께서 "요즘 날씨 더울 때 얼음 많이 타서 커피 마시는데 아무리 더워도 찬 거는 자제하는 게 좋을까요?" 아유, 뭐 젊으신 분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 드신 분은 찬 음식 먹으면 우르르 이렇게 떨리는 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적으로 내 몸에 신부 체온이 떨어져 가지고 그거를 올리기 위해서 내 교감신경계가 막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이때 또 교감신경계만 활성화가 되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게 되잖아요. 굳이 스트레스 호르몬이랑 교감신경계를 활성화를 더 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분들은 얼음 많이 타서 커피 안 드시는 게 좋고, 그래서 젊은 분들은 그렇게 먹어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우르르 떨리거나 하지 않잖아요. 그런 분들은 드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 얼음 들어있는 음료수가 나쁜가 좋은가는 내 사정에 따라서 되게 달라서 내가 체온 조절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불편하지 않으면 뭐 많이 드셔도 되고, 근데 내가 찬 음료를 먹으면 불편하다 하면은 그건 나한테 안 맞는 거니까 굳이 나한테 스트레스를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과 어 이런저런 얘기, 그다음에 제 신변 찾기까지 얘기를 하는 사이에 9시 48 분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제 왔다 바뀌었어 시즌 6, 제가 이렇게 인내력이 좋을 줄 몰랐어요. 시즌 6 까지 하다니. 네. 인내력의 9번째 시간을 마치고요. 여러분, 그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이 주신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영상 그 잘 모 잘 제가 질문을 에 대한 답을 잘 못 드렸거나 아니면은 그때는 물어볼 게 없었는데 갑자기 물어볼 게 생겼거나 하시면은 지금 그 동영상 밑에다가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어 모아서 다음 시간에 쫙 정리해서 여러분께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되게 더운 거 3-4주 정도뿐이 안 남았으니까 그 사이에 더위 먹지 않도록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빕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